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요즘 저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힘들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이 1년 중에 가장 실감이 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에 뛰기 때문에 더욱더 춥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창밖에 서리가 껴있고 혹은 휴대폰 날씨 앱을 키면은 영하 5도, 체감 기온 영하 10도. 러너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자아가 싸우게 됩니다. 첫 번째, 그냥 더 자자. 하루 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불 속이 천국이다. 라는 속삭임과 두 번째, 오늘 안 뛰면 마일리지 빵꾸 나는데 내년 동마는 망할 거냐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숨을 푹 쉬면서 주섬주섬 타이즈를 껴입고 장갑을 찾고 핫팩을 흔들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막상 나가서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면 상쾌한 느낌마저 듭니다. 여름의 그 끈적함과는 다른 겨울이 차가운 공기가 주는 맛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상쾌함 뒤에 숨어 있는 부상입니다. 겨울 러닝은 낭만적이지만 우리 몸, 특히 관절과 근육 입장에서는 재난 영화의 하루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긴 호흡으로 제가 러닝을 하면서 겨울마다 겪었던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겨울철 3대 부상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어디가 아프면 쉬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월 800, 600, 700을 뛰는 러너로서 뛰다가 더 망가져 보기도 했고 억지로 쉬면서 불안하기도 했던 제 경험담을 베이스로 해서 의학적인 원리까지 섞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세 가지 신 스플린트, 그 다음에 아킬레스 건염, 그 다음에 발목 부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올 겨울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아주 스마트하게 겨울 시즌을 넘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네, 겨울철 불청객 1위. 바로 정강이 통증입니다. 정강이 통증은 흔히 신스플린트로 부르는 녀석인데요. 이게 참 묘한 통증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뻐근한가 싶어서 뛰다 보면은 몸이 열리면서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네? 그냥 웜업 하면은 풀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러닝을 마치고 샤워를 하거나 혹은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디딜 때 정강이 뼈 안쪽이나 앞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게 훈련량을 늘려서 생긴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정강이 통증은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면, 즉 아스팔트가 여름보다 훨씬 더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요. 반면에 추위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정강이 앞쪽에 있는 정경골근이 발목을 들어올리고 착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딱딱하게 굳은 땅을 계속 딛게 되면은 근육이 뼈를 잡아 당기는 장력이 과도해지면서 뼈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창 마일리지를 욕심내던 겨울에 이걸 겪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걷기만 해도 정강이가 욱신욱신 거리고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쉬라고 했지만 러너에게 쉰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테이핑을 칭칭 감고 나가서 뛰고 아니면은 카프 슬리브를 하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폼이 망가지니까 반대쪽 무릎이나 반대쪽 발목까지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정강이가 아픈 건지 아니면 피로 골절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뛰면은 정말 큰일 나는데요. 진단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강이 안쪽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봤을 때 만약 넓은 부위가 전체적으로 욱신욱신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신스플린트 염증의 확률이 큽니다. 이거는 며칠 쉬면서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특정 지점이 손가락으로 누를 수도 없을 만큼
악소리가 나게 아프다면 이거는 뼈에 실금이 간 피로골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당장 러닝을 멈추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혹은 진단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거 무시하고 진통제 먹고 뛰다가 결국 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6개월 넘게 시즌아웃 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발 핀포인트 국소 부위 통증이 있다면 멈추고 바로 병원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순 통증이 아니라 단순 염증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썼던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겨울에는 쿠션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딱딱하고 반발력 좋은 레이싱화를 신기보다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조깅을 할 때는 무조건 쿠션이 풍부한 맥스 쿠셔닝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신발이 얼어붙은 땅의 충격을 대신 먹어줘야 정강이가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목 까딱까딱 운동입니다. 거창한 헬스장 운동이 아니라 사무실 책상 아래에서나 집에서 TV 볼 때 발의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앞꿈치만 최대한 몸쪽으로 당겼다가 놓는 방식입니다. 정강이 앞쪽 근육이 뻐근해질 때까지 이거를 강화해주게 되면은 충격 흡수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밴드를 통해서 저항성 운동을 해주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킬레스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고 특히 서브 3나 기록 경신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라면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겨울철 아킬레스건의 부상은 정말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힘줄이지만 혈류 공급이 적어서 한번 다치면 회복이 상당히 더딘 부위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량이 줄어들고 힘줄 자체의 탄성도 얼어버린 고무줄처럼 뚝 떨어집니다. 저도 겨울철 스피드 훈련을 할 때면 아킬레스건이 찌릿한 경험을 몇 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잘못된 스트레칭입니다. 추운데 몸 푼다 치고 가까운 벤치에 다리 올리고 햄스트링이랑 종아리를 꾹꾹 눌러 길게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을 했었는데요. 근데 스포츠 의학적으로 볼 때 겨울철 러닝 직전에 차갑게 굳은 근육과 힘줄을 강제로 늘리는 거는 마치 냉동실에 꽁꽁 얼려놨던 고무줄을 꺼내자마자 확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뚝 끊어지거나 미세하게 찢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통증을 잡은 비결은 바로 루틴의 변화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겨울에는 현관문 나서기 전에 집에서 워밍업을 끝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거실에서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하거나 발목 돌리기로 열을 냅니다. 동적 스트레칭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했던 PT 체조가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제자리에서 무릎을 배꼽까지 올리는 하이니 동작을 하게 되면 심장이 쿵쿵 뛰고 몸에 열이 확 도는 느낌, 그게 바로 최고의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다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열부터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러닝이 끝난 직후에 몸이 후끈할 때 반대로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는 종아리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아킬레스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아킬레스건의 통증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빙판길의 발목 부상입니다. 외부 요인은 바로 빙판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억울한 부상입니다. 내 몸이 컨디션도 좋고 자세도 좋고 바닥에 살얼음 하나 때문에 시즌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 요번 겨울에 기분 좋게 달리다가 그늘진
코너에서 미처 보지 못한 턱 때문에 싹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뚝 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사실 그때 생각한 게 한동안 달리기를 못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상은 실력으로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겨울에는 장비빨 신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회 때 신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민무늬 타이어에 가깝습니다. 이게 마른路面에서는 접지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겨울철에 살 얼음판이나 젖은路面에서는 스케이트 날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조깅 때는 아웃솔, 즉 밑창을 조금 깐깐하게 챙기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푸마 그립이 들어간 것이나 아니면은 컨티넨탈 소재가 들어간 것, 아니면은 나이키의 트레일 러닝화라든가 아니면 와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발을 신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록 1분 단축하려다가 미끄러져서 시즌 오프하는 것보다 겨울에 타이어를 교체하듯 신발도 조금 더 덜 미끄러운 걸로 바꿔주는 게 진짜 고수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미 삐끗을 하셨다면 붓기를 빼는 재활 훈련이 필수입니다. 제가 효과를 봤던 거는 바로 양치질 밸런스 운동입니다. 저녁에 양치할 때 짝다리를 짚는 게 아니라 다친 한 발로 서서 버티면서 눈을 감고 그냥 양치하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흔들리는 발목을 잡으려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잃어버린 균형 감각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생활 속에서 얼마 안 걸리는 팁이니까 양치할 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강이부터 아킬레스건 그리고 신발 선택과 발목 부상까지 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겨울에 무서워서 못 뛰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야 됩니다. 겨울 러닝은 우리에게 기록뿐만 아니라 기반을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차가운 바람을 뚫고 달리는 그 정성, 그리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부상 없이 몸을 관리해내는 그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따뜻해지는 봄, 서울 마라톤 출발선에서 여러분을 진짜 고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강박을 버리기입니다. 페이스를 조금 늦춰도 됩니다. 레이싱화 대신 무거운 쿠션화 신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일도 모레도 아프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 달라고 외치는, 그걸 정신력으로 이겨내 라고 무시하면은 몸은 결국 파업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정강이가 욱신거리신다면 오늘 하루는 과감히 폼롤러와 친구가 되셔도 좋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당기신다면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면 좋습니다. 오래오래 달리기와 마라톤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 부상이라는 불청객이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러닝을 이어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